안녕하세요. 국베리 농원의 조봉춘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딸기밭입니다. 보이시나요? 딸기밭이. 딸기예요, 딸기. 딸기밭인데요. 하지만 자, 물을 찍을 겁니다. 무. 이놈의 딸기밭에서 왜 물을 찍냐고요? 밖에 추워서 밖에 추워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딸기밭으로. 지금 무를 찍을 거예요. 봐, 어이씨. 이 파란 부분 많죠? 파란 부분 많아요. 이거. 이 파란 부분이 맛있다고 그랬죠? 저도 맛있습니다. 파란 부분 저녁 때 썰어가지고 먹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무를 꺼낸 이유 뭐냐? 거의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무 매운맛을 왜 매우냐를 알려주신다면은 막걸리를 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특별히 무를 찍으려고 합니다. 아마 가을 무를 심었는데 매운맛이 나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보통 가을무 같은 경우는 이제 단맛도 많이 나는데 왜 매운맛이 나냐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과학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찾다 보니까 자료가 과학적인 자료들은 별로 없어요. 몇 가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상 매워지는 매운 맛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우선은 매운맛이 가장 많이 날 때, 맵다 못해 아주 아릴 때가 있습니다. 물을 재배를 하다가. 그때가 언제냐? 여름입니다, 여름. 여름에는 물을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해도 매운맛만 나지 단맛이 거의 안 납니다. 정말 설탕을 뿌려야 되나? 할 정도로 아주 맵다 못해 아린 맛깔이 나죠. 근데 대부분 그래서 마트에서 사 드셔도 이 단맛보다는 아린 맛, 매운맛이 더 많이 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여름에는 어쩔 수 없는 게 일단 단맛이 나려면은 채소나 과일 같은 것이 단맛이 나려면요. 주야간 기온에도 그러니까 밤 온도, 주간 온도가 차이가 나야 돼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났을 때 얘네들이 낮에 광합성을 막 해가지고 포도당을 이파리에다 축적을 했고 그리고 뿌리에다 이렇게 내려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릴 수 있는 조건. 내릴 수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게 온도차입니다. 온도차. 첫 번째가 온도차가 너무 차이가 안 나고 주간이나 야간이나 둘 다 더워.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는요. 이 이파리에서 만들어 놓은 광합성했던 포도당들을 축적을 못 시키고 다 야간에 얘네들도 이제 낮이고 밤이고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밤에 호흡으로 숨 쉬면서 다 써버립니다. 다 써버려. 그러니까 밤에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도 밤에 이렇게 일하면서 싹 써버려가지고 축적시킬 포도당이 없어요. 당이 없다는 거죠. 당.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재배를 끝나고 나서 수확을 해도 단맛이 안 나고 그냥 매운맛만 심하게 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단맛하고 매운맛하고 중화가 되면은 그 매운맛이 그렇게 아주 강하게 안 느껴지는데 단맛이 어느 정도 이렇게 중화가 안 된다는 거죠. 아예 거의 안 된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름무 말고 가을무는 웬만하면 맛있죠. 웬만하면 달아요. 웬만하면 다른데 다만 올해 같은 경우 자 연장선입니다. 여름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허건날 막 비와 물 꽉 차. 물도 잘 안 빠져. 언덕백에 심었어도 흙은 물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자, 물이 너무 없어도 물을 못 먹어요. 뿌리가 수분 흡수가 안 됩니다. 근데 물이 너무 많아도 토양 자체에 흙 자체에 물이 너무 많아도 물을 못 먹어요. 그러면은 뭐냐? 물이 많은데 수분 부족이야. 물이 많아도 수분 부족 현상이 생기고 물이 너무 없어도 수분 부족이에요. 무가 매운맛이 심하게 날 때는 물을 못 먹었을 때 물을 못 먹는데 토양 자체 환경적으로도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매운맛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죠. 올해 아마 재배하신 분들 중에서 예전보다 좀 단맛이 덜한데 라고 하신 분들도 제법 있었을 거예요. 그런 원인들입니다. 그런 원인. 그럼 그것도 광합성하고 관련된 거네? 그러니까 광합성을 할 때도 물이라고 하는 게 꼭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물이 많아가지고 뿌리의 기능이 약해지면 물을 못 뽑아 올리니까. 그렇지. 그리고 가물을 때도 물이 없으면은
물을 뽑아올 양이 적다 보니까 광합성 양이 또 적어지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지니까 그렇죠. 당분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단맛이 안 나는 거고 그것이 음, 결국은 다 광합성 얘기네. 그렇죠. 광합성의 어. 광합성과 뿌리죠. 뿌리. 광합성과 뿌리. 광합성이 안 되니까 뿌리도 숨을 못 쉬고 힘을 못 쓰고 그늘이 많이 지면 또 안 돼요. 적정량의 햇빛이 들어왔을 때 작물이 어느 정도 됩니다. 너무 그늘져도 안 되고 너무 맑아도 안 되고. 이거 뭐 키우는데 뭐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씨. 짜증나. 고려할 게 너무 많아. 씨. 그러니까 처음에 물이라고 하는 요소를 그 변수를 얘기했을 때 내가 물이 왜 매운맛하고 연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내가 가지고 있었거든. 설명을 듣다 보니까 광합성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물이 많을 때도 매운맛이 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치. 그걸 이해하게 돼서 내가 얘기했던 거거든. 그리고 또 물이 너무 많거나 물이 너무 적었어. 그리고 광합성도 안 됐어. 그 상태에서 어떤 부족 현상이 생기냐? 얘네들이 이제 몸통을 키우는데 필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초반에 질소입니다. 질소. 광합성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질소분이에요. 포도당도 축적시키려면 열량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질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인산도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미량 요소들도 포함이 되는데 가장 초기 생육에 중요한 게 질소분이거든요. 그러면 질소를 흡수를 못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매워져. 질소 축적이 안 됐기 때문에 애들이 몸통도 못 키우고 매워지기만 한다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쭉 얘기하다 보면 일맥상통? 같은 얘기들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하나의 원인에서 여러 가지가 되게 파생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지나? 우리 텃밭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 굳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물이 너무 적어도 맵고 물이 너무 많아도 맵고 햇빛이 너무 강해도 맵고 온도차가 너무 안 나도 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너무 잘 빠지는 사질 토양에서도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종자도 포함이 됩니다. 종자가 포함이 돼요. 특히 그 예전에 한번 잠깐 막 매스컴으로 TV 방송에서 개걸무라는 게 나왔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집에 TV가 없어. 그 개걸무라고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토종무인데 토종무 중에 개걸무로 해서 개걸무라는 품종이 나와서 막 갑자기 인터넷에서 이슈화가 된 게 있습니다. 그 한참 막 그 개걸무 비싸게 팔아 먹었어요 사람들이 그 키우시던 분들이. 근데 지금 뭐 잘 안 찾죠. 특별히 잘 안 찾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맛이 없어서. 맵기만 해서 맛이 없는데 맵기만 해서 안 찾게 됐습니다. 그 종자의 원인도 있어요. 종자 자체가 저는 제가 이제 농사를 질 때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 환경적인 요건도 상당히 중요시 하지만 재배 방법이나 종자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요. 종자 선택하는 거. 좀 다른 분들보다는 약간 좀 비싼 종자를 써요. 일부러라도 그리고 종자의 특성 같은 것도 이렇게 보고서 다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제 재배를 하게 되는데 그 종자의 특성 중에 매운맛이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토종 종자들 중에서. 물론 이제 종자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개발한 그 종자 중에서도 매운맛이 심한 것도 있어요. 일부러 나오는 것도 뭐. 그래서 단무지무 있죠? 단무지무. 긴 길죠? 말이잖아. 단무지무는 이렇게 햇볕을 봐도 흰색이 안 납니다. 그러네. 땅 위로 솟아나도 흰 부위, 그 파란 부위가 없어요. 단무지무는. 그냥 백자야, 백자. 흰색이에요. 몸통 자체가 다. 자, 엄청 깁니다. 요만해요. 엄청 커요. 뽑으려면은, 죽어. 아주 단무지. 이쪽, 충남권 중에서 논산하고 부여 쪽이 단무지무를 많이 재배를 하는데, 나중에 단무지무 뽑는 거 구경시켜 드릴까? 그거 되게 재밌는데.
보는 사람들은 재밌어요. 뽑는 사람은 죽어 아주. 송윤 아빠가 직접 작업해 보는 거야? 아 싫어. 그냥 구경만 할래. 엄청나게 큰 백으로 해가지고 막 그 쌀자루에다가 막 채워가지고 공장으로 가는데 엄청 힘듭니다. 한 며칠 한 달 정도는 그 작업을 하는데요. 장난 아니에요. 엄청 힘들어. 어쨌거나 그런 종자의 원인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종자를 선택을 할 때 그 뒷면에 종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종자 특징을 잘 보셔요. 그 보시면은 좀 비싸더라도 내가 쪽 먹는 거다 그러면은 뭐 해봐야 돈 얼마 안 해요. 그런 거 사다 쓰셔도 괜찮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쓰는 게 다른 일반적으로 쓰시는 분들보다 한 3, 4배 비싼 종자를 써요. 참고로 얘기하지만 심한 거는 10배가 비싼 것도 있어요. 텃밭용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도. 그게 다 그 맛이나 특징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선택하게 하게 돼요. 이를 얘기하다 보니까 종자에서 돈 많이 버네. 이씨.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운맛? 매운맛이 꼭 안 좋은 걸까요? 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매운맛이 필요해요. 좋은 거예요, 매운맛. 나쁜 거 아닙니다. 한방에서도 매운맛, 그 매운맛을 폐에 좋다고 하고, 그리고 몸을 이제 보호해주고, 이제 중화도 시켜주고, 되게 좋은 얘기들 많아요. 찾아보시면은. 뭐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 안 드릴게. 그거는 뭐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겠지. 나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또, 소화에도 좋잖아요. 제가 그 무김치 되게 좋아하거든요. 칼국수집 가면은 무밖에 안 먹어. 무김치만. 칼국수보다 무김치를 더 많이 먹는 것 같아. 깍두기 같은 거, 석박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국밥집이나 칼국수집 가면은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 애들도 잘 먹는데. 그런 이제 무 자체가 소화도 잘 되고요. 순무 혹시 기억 아시나요? 강화도 순무. 제가 자료는 따로 이렇게 안 적어왔는데 무 자체의 항암 효과가 좋아서 자연 치유 요법 중에 항암제로 실제로도 많이 사용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지금도 식이요법으로 무를 많이 드셔요. 왜냐면 몸 이제 소화를 잘 시켜주는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약을 많이 드시고 하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를 일부러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름 무가 맛이 없다 보니까 뭐 매운맛 중화하기 막 하는데 간단해요. 그건 뭐 냉장고에 넣었다가 드시면 됩니다. 내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까? 어, 얼마 전에 우리 식구가 아파서 한약방에 가서 어, 치료약으로 약을 먹었는데 예, 열흘치가 18만 원이야. 치료약이. 어, 그 약을 먹고 나서 이제 낫긴 했는데 예, 우리 식구는 음식을 할 때 무를 엄청나게 넣고 오뎅국을 끓인 거야. 맛있지? 그러면서 열심히 먹더라고. 근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한약을 먹을 때는 무하고 같이 먹지 말라고 했거든. 보통 한의원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해. 미나리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무에 있는 성분 중에 해독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거든. 그게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야. 그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줄여서 ITC 성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걔가 이제 항산화 역할도 하고 그래서 항염, 항암, 해독작용을 하는 그 성분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고 하는 성분인데 그 보통 이제 치료약이라고 하는 이제 한약방에 가서 우리가 이제 제주에서 먹는 성분들은 양 중에 한쪽으로 치우친 성분이거든. 그러니까 부족한 걸 보호해야 되니까 부족한 것이 양이 부족하거나 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서 약재를 쓰는 거거든. 근데 무를 먹으면은 중화를 시키잖아. 휙. 그래서 한약을 먹을 때는 무를 먹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 저는 그냥 제가 약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남의 약은 이제 한약 같은 거 궁금해가지고 한 번씩 그 뺏어 먹긴 해요. 뭐 몸에 좋다는 거, 뭐 무슨 즙 같은 거. 근데 3번 이상은 잘 안 먹어요. 손이 잘 안 가더라고. 병치레도 별로 없고 사실은. 근데 그런 생각은 많이 들어요. 좀 그런 것들을 내가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기 전에 그냥 이것저것 골고루 꾸준하게 먹는 게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건설을 할 때 음,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야. 음. 그 돌덩이를 막 그 굴려가지고 거기까지 이송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노동자들의 체력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 부분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올려야 되는 그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세 개의 흰 음식을 제공을 했거든. 그 하나가 마늘, 하얗지. 두 번째 파, 흰 어. 부분. 세 번째 무. 그래서 요 세 개가 이제 자양 강장제거든. 한방에서 얘기할 때 장복을 해도 무리가 안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몸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바로 이제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ITC라고 하는 성분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이제 기능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무를 드시다가 매워도 아 이거 좋은 거니까 하면서 그냥 드셔라. 아, 먹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꼭 그거를 매운맛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좋은 거면은 좀 같이 드셔도 괜찮을까 싶지 않아. 그리고 그게 이제 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합물이잖아. 실제로는 그 매운맛을 내는 게.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 우리 그 유황오리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황을 장복을 하면 그렇게 좋다는데 우리가 식용으로 못 먹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오리한테 먹여서 그 오리를 잡아먹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야채에도 많잖아. 그런 거 꼭 비싼 오리를 먹어야 되나? 마시로 먹는 오리 그 정도면 됐지 않을까. 나중에 한번 진짜 유황 관련해 가지고 쭉 한번 그 특집 방송 한번 해봐야겠다. 저도 그 유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계속 보고 실제로 농사 졌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또 유황을 너무 이제 지금 고가로 사용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을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제가 이제 그거를 해봐야 되겠어. 자, 무 매운맛 먹어도 돼요. 근데 이왕이면 단맛도 나았으면 좋겠으니까 단맛이 날 수 있는 방법을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게 키우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렇게 재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게 하나 생겼는데 다음에 얘기할래. 너무 긴 것 같아. 자, 다들 날씨 계속 추워지는데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